여러분, 요즘 주유소 가기 겁나시죠? 시동 걸 때마다 들리는 엔진 소리가 마치 내 지갑에서 둔 새 나가는 소리처럼 들리진 않으신가요? 어제는 1,900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2,100원, 그리고 이제는 3,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3,000원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중동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설마는 곧 여러분의 매달 카드 고지서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산을 빠르게 높여줄 부자회로 경제학입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의 자산 방어와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만 녹아내리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잠시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전쟁이 터지고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현금을 쥐고 있으려 합니다. 일단 현금이 최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게 여러분의 계좌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기름값이 1,500원에서 3,000원이 됐다는 건 기름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쓰레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현금 뭉치는 그저 불쏘시개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전쟁 소식이 들릴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해줄 진짜 물건으로 이미 갈아탔습니다. 실제 수치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통계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리터당 500원 오를 때마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15만 원 감소합니다. 겨우 15만 원이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뿌리입니다. 배추를 실어 나르는 트럭, 공장을 돌리는 전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까지 전부 기름으로 만듭니다. 기름값이 2배가 되면 전체 물가는 체감상 30% 이상 폭등합니다. 여러분의 현금 자산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물가가 30% 오르면 여러분의 1억 원은 1년 뒤에 7천만 원의 가치밖에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을 길바닥에 버린 셈이죠. 연 5%짜리 예금을 들어놨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닙니다. 물가가 30% 오르는데 5% 이자를 받으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터스 코어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큰 변화가 닥치면 뇌가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주식이나 원자재를 사기엔 너무 비싼 거 아냐? 전쟁 끝나면 다시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언제 끝날지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길어진다면 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하죠.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심리가 바로 가난의 굴레를 유지하는 엔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경제는 사계절과 같습니다. 지금 중동전쟁과 고유가는 아주 혹독하고 긴 겨울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겨울이 오는데 작년에 입었던 얇은 반팔 티셔츠가 제일 편해라며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겨울엔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하고 난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혹시 아직도 여름옷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나요? 아니, 그러다가 전쟁 갑자기 끝나서 기름값 폭락하면 어떡하나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름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안키프레질 자산입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거나 최소한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 말이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오를 생산성 자산과 전쟁 중에 폭등할 안전자산을 섞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기름값이 오를 때 가장 크게 웃는 건 정유사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전 세계 자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몰립니다. 환율 1,500원?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는데 달러까지 오른다? 이건 한국 주식만 들고 있는 분들에겐 재앙이지만 미리 준비한 분들에겐 자산이 2배로 복사되는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산의 30%를 달러의 방캐로 갈아 끼우세요.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이 되면 가만히 있던 여러분의 수입차 유지비, 해외 직구 비용, 심지어 스타벅스 커피값까지 25%가 비싸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 국채, ETF, TLT나 달러 ETF, UUP를 3천만 원어치만 들고 있었다면 환율이 오를 때 앉아서 750만 원을 버는 겁니다.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을 달러가 벌어다주는 천연 해지가 완성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달러는 수익을 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방어하려고 사는 필수 보험이라는 겁니다. 둘째, 불타는 기름 대신 기름을 캐는 회사를 사세요. 많은 분이 원유 선물에 투자하다가 상장 폐지급 폭락을 맞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절대 원유 가격 그 자체에 도박하지 마세요. 대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글로벌 에너지 대장주 혹은 원자재 ETF인 DBC를 째려보세요.
비유를 들자면 타오르는 불 속에 손은 집어넣지 말고 그 불을 이용해 요리하는 화로를 사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회사들의 배당금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기름값 내느라 짜증날 때 정유사에서 보내주는 배당금 통지서를 받는 기분, 상상만 해도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셋째, 포트폴리오의 10%는 인류 최후의 신뢰, 금에 할당하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전쟁이 터지면 비트코인도 주식도 출렁거리지만 금은 묵묵히 제갈길을 갑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금값은 8배가 뛰었습니다. 종잇돈이 신뢰를 잃고 쓰레기가 될 때 전 세계 부자들이 유일하게 믿는 건 금뿐입니다. 집 근처 금은방 가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KRX 금시장을 이용하세요. 수수료도 싸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만 넣어둬도 경제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세상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누군가는 기름값 3,000원 시대에 가난해졌다고 한탄하며 정부 탓을 할 때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실행하는 자에게는 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건 국가도 은행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자 회로를 돌리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용기의 차이에서 옵니다. 더 구체적인 투자 종목이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앞당겨 줄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 회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